반갑습니다. 오늘은 화학결합의 첫 번째 내용인 이온결합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온결합의 기본적인 개념은 벌써 알고 있죠.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으로, 비금속은 전자를 얻고 음이온이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하기 위해서예요. 다음 예시는 가장 대표적인 이온결합 물질, 바로 NaCl, 염화, 나트륨입니다. 나트륨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잃고 나트륨 이온이 되고, 염소 원자는 전자 한 개를 얻어 염화 이온이 됩니다. 이때 나트륨 이온은 네온의 전자 배치를, 염화 이온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죠. 그리고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결합이 형성되는데요. 이때 이온 결합의 형성과 관련된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지금 보는 그래프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 즉 이온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빨간색은 반발력에 따른 에너지 변화고요. 초록색은 인력에 따른 에너지 변화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전체 에너지 변화고요. 분명 이온결합을 설명할 때 정전기적 인력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어떻게 반발력이 작용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상황에 있는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는 상태입니다. 즉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양이온과 음이온이 생기게 된 다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온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 겁니다. 그런데 인력이 작용한다고 해서 무한정 가까워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상황 C를 보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져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온 간 거리가 너무 가까워지면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핵, 즉 각각의 핵끼리의 반발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양이온과 음이온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전자끼리도 반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거리 또는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 조화를 이루는 거리, 그 거리에서 이온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해요. 적절하다, 균형, 조화를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과학에서 본다면 다소 애매할 수 있을 텐데 그래프를 보면 그 거리가 얼마인지 확인이 됩니다. 이온 간 거리에 따라 에너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 즉 가장 안정한 상태를 이루게 해주는 이온 간 거리에서 이온 결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파란색 그래프, 전체 에너지 변화 그래프를 봅시다. 인력이 작용해서 이온 간 거리가 가까워질 때, 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안정화되는 것이겠죠. 그러다가 특정 지점을 지나 더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부터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반발력이 우세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지점, 바로 R0에서 이온 결합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온 간 거리가 R0보다 멀 때는 인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이온 간 거리가 R0보다 가까울 때는 반발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에너지의 최소값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오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그래프상에서 C 지점에 대해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온 결합이 인력과 반발력이 조화를 이룬 거리에서 이루어진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에너지 값이 0인 C 지점이 마치 인력과 반발력의 크기가 같은 특별한 순간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C 지점에서 이온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잘못 대답하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건 잘못된 의미 부여예요. 이온 결합은 가장 에너지가 낮은 B 지점,
즉 R0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의 에너지 값을 이온결합 에너지라고 해요. 되겠죠? 이온결합 에너지가 왜 음수이냐? 자, 그래프를 보면 0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의 값을 가지겠죠. 그 이유는 이온결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온결합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에너지는 작아질 테니 더 안정되는 겁니다. 될까요? 그럼 넘어가서 이제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을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어집니다. 또는 부스러진다라고 표현해요.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한 쌍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를 둘러싸면서 3차원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이온층이 밀리게 되고 두 층의 경계면에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들끼리 반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부스러진다 또는 쪼개어진다라고 봐요. 그림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물에 대한 용해성이에요.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습니다. 물에 녹으면 이온결합을 이루고 있던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떨어지고 각 이온을 물이 둘러싸서 안정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보통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잘 녹는 편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분자의 성질, 극성을 설명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기 전도성이에요. 자, 물질의 상태에 따라 구분지어서 봐야 되는데요.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액체나 수용의 상태, 즉 가열에서 액체가 되었을 때나 물에 녹였을 때, 이때는 전류가 흘러요. 그 이유를 기억합시다. 그전 강의에서 화학결합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했었죠. 그때 염화나트륨 용융액의 전기분해를 대표 실험으로 설명했었는데, 자, 염화나트륨을 가열해서 녹이면, 즉 용융액 상태에서는 전류가 흐른다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양이온과 음이온이, 즉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오늘 강의의 이온결합 물질 설명할 때 물에 대한 용해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럼 똑같은 거예요.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에서도 전류가 잘 흐르는 겁니다. 자, 반드시 기억합시다.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지만 액체나 수용의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그 이유는 액체와 수용의 상태에서만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해서 전하를 운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되겠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이온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에요. 자, 이온결합 물질을 가열해서 액체가 될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 점이겠죠. 이 녹는 점이 이온결합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온결합의 세기가 세면 셀수록 그 이온결합 물질은 잘 녹지 않아요. 그러면 녹는 점이 높겠죠. 다음 표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과 이온 간 거리 그리고 녹는 점을 나타낸 표예요. 그러면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벌써 이온 간 거리가 녹는 점에 영향을 주겠구나 라는 것을 캐치했을 겁니다. 맞아요. 결론을 이야기하면 이온 간 거리가 짧을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커서 즉 결합력이 세서 녹는 점이 높습니다. 표에서 세로 칸끼리 비교하면 확인이 돼요. 자,
NAF보다는 NaCl이, NaCl보다는 NaBr이, NaBr보다는 NaI가 녹는 점이 더 낮아요. 이유는 이온 간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온 간 거리가 매우 비슷한 NaCl과 BaO를 비교해 볼게요. 염화나트륨과 산화바륨입니다. 자, 둘은 이온 간 거리가 거의 똑같아요. 1피코미터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녹는 점은 거의 2배 이상이나 차이 나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온 결합력, 즉 이온 결합 물질의 녹는 점이 이온 간 거리가 아닌 다른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하량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나트륨이온과 염화이온의 결합입니다. 즉,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1가 양이온과 1가 음이온의 결합이에요. 하지만 산화바륨은 바륨이온과 산화이온의 결합이죠. 바륨이온을 우리가 몰랐다 하더라도 산화이온은 알고 있잖아요. 그쵸? 산소는 16쪽으로 2개의 전자를 얻어야 18쪽 비활성 기체의 전자 배치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산화이온은 O2-, 즉 이가 음이온이에요. 그렇죠? 이런 이가 음이온인 산화이온과 1대1로 바륨이온이 결합하고 있으니 당연히 바륨이온도 Ba2+, 이가 양이온이겠네요. 이게 전하량 차이입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과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 분명 차이가 날 거예요. 당연히 이가 양이온과 이가 음이온이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더 강할 것이고,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녹는점이라는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합시다. 표에서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할 줄 알아야 해요. 양이온과 음이온의 전하량 크기가 같은 경우는 이온 간 거리가 짧을수록 녹는 점이 높습니다. 바로 표에 같은 세로줄끼리 비교죠. 자, 근데 이온 간 거리가 비슷한 경우는 이온의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녹는 점이 높아집니다. 표의 가로줄에서 비슷한 이온 간 거리끼리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되겠죠? 시험에서 이온 결합의 녹는 점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면 이온 결합력의 크기를 비교할 줄 아는지 묻는 것이고, 이는 주어진 조건에 맞춰 이온 간 거리나 전하량에 따른 녹는 점의 차이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온 결합의 심화적인 내용을 배워봤는데,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하는 것이 이온 결합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온 간 거리에 따른 에너지 변화, 그리고 이온 결합 물질의 공통적인 특징, 마지막으로 이온 결합력을 나타내는 녹는점 비교, 이런 내용까지 모두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되겠죠?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수강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